(2007년) 영국에 제임스라고 하는 옆에 남자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남자는요,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일터에서 휴가를 받으신 거예요. 뭐 2박 3일이나 3박 4일 뭐 이렇게 휴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휴가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곳으로,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셨습니다. 여행지에서 재미지게 놀고 이제 비워뒀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휴가 여행 후에 며칠 만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남자가 짐을 다 풀고 제일 바로 한 행동은요, 자기 집에 있는 전화기에 보면 이렇게 띠 누르면은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전화했을 때 이제 뭐 자리를 비웠으니 뭐 용건이 있으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뭐 이런 거 아시죠? 혹시나 제임스 남자는요,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전화를 했던 건 아닌지, 아니면 혹시나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나에게 메시지를 남겨놓은 건 없는지,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짐을 풀자마자 바로 전화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동응답기를 딱 확인했을 때 딱 한 건의 메시지가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의 녹음 내용은요, 들리시나요? 지금 이 소리는요, 이 응답기 켜져 있는 건가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남자가 이 응답기 켜져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목소리는요, 가상이에요. 재현입니다. 재현이고요. 실제로 이 제임스 남자의 자동응답기에 이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제임스 남자는요, 뭐야? 이 남자 누군데 나한테 전화를 한 거지? 그래서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전화가 온 번호가 남겨져 있잖아요. 이 남자, 나한테 전화를 건 남자한테 다시 반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제임스 남자가. 누군데 나한테 전화를 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려고 다시 반대로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여자분이셨습니다. 당연히 이 제임스 남자는요, 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남겨놓으셨길래 전화 드렸습니다 라고 제임스 남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여자 측에서는 또, 아니요, 전화 건 적 없는데요. 아니, 그 집에 어떤 남자분이 전화 걸으셔가지고 저 잠깐 여행 갔다 왔는데 메시지가 남겨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잔 또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희 집에선 전화 건 적 없어요. 아니, 저희 집은 남자가 없는 집입니다. 다 여자들만 살아요. 이 제임스 남자는요, 아니요, 전화 온 거 맞는데? 그쪽에서 전화 왔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전화 온 게 맞다. 혹시 그럼 이 남성분이 누군지는 아냐? 라고 하면서 이 녹음된, 전화기에 녹음된 파일을 이 여성분한테 들어보라고 넘겨주게 돼요. 그리고 이 여성은 이 제임스 남성의 자동응답기에 녹음된 어떤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여성분이. 이 여성분은요, 이 남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6개월 전에 죽은 우리 남편 목소리 같은데? 이거 약간 우리 남편 목소리 같은데요? 근데 내 남편 6개월 전에 죽었는데? 이게 주작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임스 분 실제 얼굴 노출을 시켰잖아요. 이 두 분은요, 실제로 너무 놀래서 6개월 전에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지금 제임스 남자의 전화기에 녹음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이 세상에 없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은 너무 놀래서 바로 전화국에다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니, 왜냐면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근데 전화국에서 확인한 결과요,
당시에 이 정체불명의 남자 목소리가 녹음된 그 시간에요. 이 여자의 집에서 발신이 됐단 말이야. 이 여자의 집에서 제임스 남자의 집으로 정체불명의 남자가 전화를 걸어서 거기 혹시 응답기가 되는 건가요? 라고 녹음에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임스 남자가 다시 발신 기록을 보고 여자 집으로 전화를 건 거였어. 근데 여자는 건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국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정체불명의 남자 목소리가 녹음이 된 그 시간에 이 여자의 집에서는 제임스 남자의 집으로 전화를 건 기록이 없었습니다. 8시 22분에 이 여자의 집에서 제임스 남자한테 건 기록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 여자의 말대로 6개월 전에 죽은 여자의 남편의 목소리였던 거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 그냥 전화국의 오류인 걸까?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화이트 노이즈라고 아세요? 화이트 노이즈? EVP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화이트 노이즈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EVP라는 거는요. 밑에 글이 나오듯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사망자가 메시지를 남기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산 사람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 유령이나 귀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TV, 라디오, 컴퓨터, 전화기 이런 거를 통해서 귀신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옆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옆에 분은요. 여성분이에요. 린다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여성분입니다. 이 여성분은요. 자기가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귀신들의 목소리를 녹음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에요. 이분은요. 사람, 귀신을 떠나서 죽은 강아지의 목소리까지도 녹음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죽은 사람, 영혼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죽은 강아지의 목소리도 녹음에 성공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여성분이에요. 제가 한 사연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실제예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2008년 9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통근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큰 참사, 그러니까 엄청 큰 사고였어요. 딱 봐도 간단한 사고가 아닌 것 같죠. 통근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요,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당시에요, 이 열차에는요, 척팩이라고 하는 한 남성분이 타고 계셨어요. 이 열차에. 근데 이 남자는요, 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사고가 나고 11시간 동안 자기의 와이프나 자기의 아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들, 그 외에 자기 가족들한테요, 다 전화를 걸었대요. 다 전화를 걸었대요. 아들한테도 전화를 걸고, 와이프한테도 전화를 걸고, 동생한테 전화 걸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고. 사고가 발생하고 11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전화를 건 거야. 당시의 가족들은요, 이 열차 사고를 접하고 나서 막 되게 당황을 한 거야. 아니,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아들이 지금 이 열차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하니까 엄청 마음을 졸였겠죠. 혹시나 큰일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사고가 난 직후에 계속적으로 이 척팩 남자한테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 그러면 따로 반응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 척팩 남자가 사고 난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니까 가족들은 안심을 했습니다. 괜찮구나. 그리고 사고 12시간 후에 이 척팩 남자가 열차에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구조가 됐을 때는 이미 이 척팩 남자는 사망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척팩 남자의 시신을 부검해 본 결과
이 척팩 남자는요, 열차 사고가 나자마자 즉사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사망 시점이 이 통근 열차와 화물 열차가 부딪힌 그 순간에 그냥 즉사한 걸로 확인이 돼요. 아니, 분명히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11시간에 걸쳐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가족들한테 계속 전화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가족들이 안심을 했는데 시신을 발견하고 부검을 해본 결과 사망 시점이 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죽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고 그 조사원들 있죠. 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사원들은요, 이 사고 현장에서 이 척팩 남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남자의 핸드폰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러면 사고 후에 온 가족들한테 걸려온 이 전화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사고가 발생하고 11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온 가족들한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 척팩 남자는 사고 나자마자 즉사했다는데? 당시에 이 척팩 남자가요, 사고 후에 1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족들한테 전화를 걸었던 전화 기록은요, 가족들 휴대폰에 그대로 다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다 증거 물품이 되는 거야. 이 가족들은 왔다. 분명히 왔다. 근데 의사 쪽에서는 아니다. 열차 사고 나자마자 죽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보여줄 게 있는 거야. 전화가 왔다. 증거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사건도 정말 이상하다. 혹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척팩 남자의 휴대폰을 누군가가 주워가서 장난전화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가족들한테 다 장난전화, 누군가 어린애가 가져갔어요. 이 척팩 남자 휴대폰을 가져갔다라는 것도 가능성이 희박한데, 가져갔다 칩시다. 누군가가. 그래서 그거를 장난전화를 해요. 온 가족들한테 해? 와이프한테 장난전화하고, 아들한테 장난전화하고, 어머니한테 장난전화하고, 척팩 남자의 남동생들 장난전화하고, 누가?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상한 사건은 하나 더 있습니다. 2003년도 미국에서요, 실제로 어느 한 남자가 자기 컴퓨터에서 한 녹음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 남자는요, 인터넷에서 그냥 떠도는 얘기로, 전자기기를 통해서 귀신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대 라는 그런 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녹음이나 해보자. 그래서 자기 컴퓨터에 있는 녹음 파일을 그냥 꺼낸 거야.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그냥 일반 녹음 파일을. 그런데요, 녹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몇 분 후에 그 녹음 프로그램에 이상한 여자의 소리가 녹음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릴 소리는요, 당시에 이 남자가 녹음됐던 그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에 녹음된 소리는 아니고요. 이와 비슷하게 실제로 녹음 파일에 녹음된 실제 소리들이에요.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영혼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귀신의 목소리를 녹음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거든요.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cident 7 years ago. Can you give me your name? Even though he's no longer in the physical, I still have a relationship with my son. 7 years ago. Can you give me your name? Even though he's no longer in the physical, I still have a relationship with my son. 실제로 지금 제가 들려드린 거는 녹음이 된 파일들이에요. 이상한 소리가 녹음이 된 것들.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소리처럼요, 지금 이 남자의 녹음 파일에 녹음이 되어 있던 그 목소리도 어떤 한 여자의 목소리가 녹음이 된 거였어요. 당시 남자의 녹음 파일에 녹음된 여자는
자기의 이름은 그레이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나의 이름은 그레이스다. 그러면서 나는 남편에게 살해당한 뒤 구멍난 보트에 시신이 버려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녹음된 파일에.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었던 거야. 나는 그레이스라는 여자입니다. 남편에게 살해당해서 지금 시체가 구멍난 보트에 버려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죽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당연히 이 남자는요, 내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미쳤다. 내가 진짜 돌았나 보다. 그런데 실제로 다음날 신문에요, 그레이스 로버트슨이라는 한 여자가 실종돼서 경찰이 찾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돼요. 이 남자가. 이 남자는요,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어제 컴퓨터로 녹음 파일을 켰거든요. 근데 그 녹음 파일에 내가 그레이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구멍난 보트에 시신이 버려져 있다라고 녹음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이 녹음해줘서 알았는데?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러네. 귀신이 녹음을 해줘서 아셨구나. 아, 이렇게 하시겠나요? 당시에 경찰들은요, 응? 당신 뭐야? 좀 미친 사람이야? 당신 뭐 이 사건이랑 연루가 되어 있구만. 그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당신이 그레이스 로버트슨 어떻게 했지? 약간 강력한 용의자로 취급을 받았대요, 이 남자가.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남자가 와가지고, 아, 내가 로버트슨은 살해당했고 남편이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귀신이 알려줬다, 뭐 개소리야. 강력한 용의자로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남자는요, 강력한 용의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이 남자의 말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몇 달 후에, 실제 여기 사진이거든요. 실제로 몇 달 후에 그레이스 로버트슨이라는 시체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남자가. 그런데 실제로 이 남자의 녹음 프로그램에 녹음됐던 그레이스라는 여자의 말처럼요, 이 남자의 집 근처에서 남편에 의해서 살해당한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구멍난 보트에서, 여기 보이시죠?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보트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이미 사망한 그레이스 로버트슨이라는 여자랑 녹음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눈 이 남자, 메시지를 받은 이 남자, 사건과 무관했던 이 남자가 이 살인사건의 범인을 지목을 한 거잖아요. 남편이라고. 그 시신은 보트에 있다고. 이 사건은요, 굉장히 당시에 화제가 됐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사건과, 그리고 죽은 사람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몇몇 학자들은요, 무슨 귀신이 소리를 남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냥 주파수가 섞이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약간 오류로 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미스테리가 아니다. 그냥 기계적인 오류다. 주파수로 인한 오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요, 여러분들 평소에 되게 가까이 지내던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지내던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리에도 이 사람이 나를 부른 것 같아 라고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폐가나 흉가 같은 데 가면 분위기에 사로잡힌다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인데 폐가나 흉가 같은 데 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귀신이 소리를 낸 것 같아 라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몇 학자들은 그냥 착각이다, 기분 탓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 영국의 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요, 사망자에게 전화를 받았다, 죽은 엄마나
죽은 부모님, 아니면 죽은 동생, 뭐,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은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43%가 증가했고요. 지금 현재는 더 증가한 상태라고 해요. 영혼의 존재를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 8%는요, TV나 라디오 같은 매체를 통해서 뭔가 이상한 귀신의 존재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라디오를 통해서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무언가를 봤거나 무언가를 목소리를 들었거나, 정말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되거나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대화를, 메시지를 나누는 게 가능할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걸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아까 들려드린 건데, 7 years ago. 자, 이거 먼저 Can 들려드릴게요. you give me your name? Even though he's no longer in the physical, I still have a relationship with my son. 그리고 또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My daughter on December 23rd, 2001, and 5 months later, my niece picked her voice off her computer. My daughter on December 23rd, 2001, and 5 months later, my niece picked her voice off her computer.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지금 사건 이외에도요, 굉장히 이상한 사건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옆에 제가 들려드린 실제 녹음된 파일들도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VP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